자, 이 스켈리톤에 있는 메뉴를 오늘 좀 확인해 볼 건데, 여기는 이 조인트라는 걸 배울 거예요. 크리에이트 조인트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생성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디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포머가 뭐였죠? 메쉬의 쉐입을 변형시켜주는 녀석들이었죠. 근데 이 조인트는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생성할 때 보시면 자체적으로 하이라키가 생성이 돼. 클릭한 순서대로 하이라키가 생성이 되고, 자, 이게 어찌하여 디포머가 되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메쉬가 덩어리가 하나인데 어때요? 나눠져 있는 덩어리가 구조를 이루고 관절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스킨 하나에, 메쉬 하나에 관절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부위가 휘어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쉐입의 변형을, 관절 구조 쉐입 변형을 할 수 있는 디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인트가. 이 조인트를, 자,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스킨이라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관절 구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때요? 메쉬가 관절이 꺾이는 식으로 이렇게 휘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는 디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관절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쉐입을 변형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 구조는 어때요? 그래서 이게 팔이라고 하면 어깨가 움직이면 팔이 전체가 따라 움직이죠. 또 팔꿈치가 움직이면 선이 있는데 팔꿈치 아래쪽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드로잉한 순서대로 이런 하이라키, 페어런팅 구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게끔 해놓는 어떤 일정 목적성을 갖고 거기에 기능이 부합되게 그냥 세팅을 해놓은 디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은 이런 것이고, 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스켈리톤은 그냥 우리 커브 드로잉 하듯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조인트 툴을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위치 잡고 마우스 놓으시면 조인트가 생성이 돼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다시 지워지고요. 커브 드로잉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가 클릭한 순서가 맨 처음 클릭한 게 가장 상위가 가게끔 이게 조인트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가시면 조인트 이 디스플레이 된 사이즈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일단 좀 크게 해놓고 볼게요. 이거는 물리적인 구조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냥 디스플레이 사이즈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구조를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뭔가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이 피벗 같은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연결해주는 이런 사각 뿔 형태의 구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쉬 형태가 아니라 와이어 형태죠. 조인트는 커브처럼 렌더링이 걸리지 않고요. 그냥 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동그란 부위를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를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서 엔터 하시면 연결되는 부위가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는 이런 형태로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XYZ의 피벗 축이 있죠? 로테이션하고 무빙하고, 자, 스케일은 안 되고요. 쉐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조인트라고 하고요. 조인트하고 조인트를 연결하는 걸 본이라고 해요. 뼈대라고.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야적으로 이렇게 이 방향성으로 두꺼운 것부터 얇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인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드 구조를 보시면 어때요? 쉐입 노드가 없죠? 아웃풋 할 수 있는 형태적인 우리 메시아 같은 구조가 없어요. 트랜스폼 구조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우리 그룹 잡으면 그룹 노드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쉐입이 없이 트랜스폼만 갖고 트랜스폼 노드만 가지고 있는. 근데 그룹 노드는 씬 안에서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조인트 노드는 어때요? 씬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때요? 스캐닝을 통해서 그 메쉬의 쉐입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이게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별도의 기능들을 잠깐 한번 익혀볼게요. 자,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 무빙은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무빙 하시면. 그렇죠? 로테이션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드로잉 했을 때 생성된 이 방향이 로테이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페어런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움직이면은 하부 구조가 전부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이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 조인트만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그 인설트나 D키 누르셔서 그 피봇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위 구조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조인트의 위치만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조인트 위치를 이동하시는 거는 피보팅으로 피봇의 위치 이동하는 걸로 그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셀렉트 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어때요? 하부 구조가 전부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 조인트를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크리에이트 조인트 바로 밑에 보시면 인서트 조인트가 있어요. 그죠? 자, 인서트 조인트 툴 실행을 하시고 삽입하고 싶은 조인트의 상위 조인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밀려나지 않고 두 조인트 길이 방향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인서트가 돼요. 다시 클릭해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에 조인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인서트 조인트 툴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이 조인트를 없애고 싶을 때는 리무브 조인트 하시면 어때요? 딜리트 하면 하부 구조가 다 없어지고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없애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리무브 조인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시고 제거하시고 에디팅을 조인트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자, 무브 툴을 자, 오브젝트 로컬 타입으로 전환시켰어요. 식으로. 그랬더니 어때요? 월드 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찌 되죠? X축이 하부 조인트를 이렇게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인설트를 해서 축이 좀 틀어졌으니 다시 한번 드로잉을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조인트에서 엔터 해주시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리엔트는 프리즈가 되어 있어요. 드로잉 하는 그 각도하고 상관없이 00000 프리즈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브젝트를 그룹핑해서 페어런트로 직접 엮어서 할 때도 어때요? 그 프리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 기능이 그냥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로컬 축이 분명히 00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리즈가 돼서 000으로 되어 있고, 기본 축 관계가 Y축이 씬의 옆방향, X축이 하부 조인트를 바라보는 식으로 로컬 축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캐릭터 세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로컬 축 방향이 진행이 돼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여기 오리엔트 조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로컬 축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컬 축 방향으로 다시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로컬 축이 아니라 월드 축 방향으로 얘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모디파이의 프리즈에 가셔서, 자, 디폴트 상태에 조인트 오리엔트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턴오프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시고, 디폴트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프리즈 하시면 안 되고 옵션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조인트 오리엔트를 체크를 하시고, 자, 프리즈를 해줬더니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본 오브젝트처럼 월드 축 방향으로 로컬 축이 재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한 축 밑으로는 원래 조인트를 드로잉 했던 것처럼 X축이 하부, Y축이 업방향이 되게끔 리오리엔트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오리엔트 조인트 툴을 이용하셔서 자, 디폴트 상태가 어때요? 프라이머리 엑시스라는 건 뭐냐면 이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하부 그 조인트를 바라보는 축방향, 로컬 축방향을 프라이머리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세컨더리는 그 프라이머리가 바라봤을 때 그 축방향이 그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 월드 업 방향 그 씬에서의 Y 플러스 방향을 바라봐야 될 축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가 X,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를 처음에 드로잉 했을 때 그런 축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리엔트를 해볼게요. 했더니 어때요? 로컬 축이 이런 식으로 다 그 변동이 됐죠. 자, 맨 하부 조인트는 아래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갖고 있는 오리엔트 축 방향을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월드 축 베이스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오리엔트 조인트를 이용해서 조인트를 최초에 드로잉 했을 때 축 방향으로 재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의 조인트를 드로잉해서 맨 먼저 클릭한 조인트가 어때요? 가장 상위에 있죠. 이 조인트를 루트 조인트라고 해요. 그냥 그냥 명칭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조인트가 루트 조인트. 그런데 이 하이라키 구조를 바꾸고 싶어. 나는 얘가 루트면 좋겠어. 여기가 맨 위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 얘가 갖고 있는 하이라키 구조를 어레인지 다시 재정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내가 루트로 만들고 싶은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리루트 스켈리톤이 있죠. 리루트를 하시면 어찌 돼요? 자, 그 본의 방향성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양갈래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하이라키를 보셔도 어때요? 이 조인트 지금 선택한 루트 조인트에서부터 어때요? 양 갈래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겠죠. 자, 뭐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리루트 스켈톤을 하면 어때요? 방향성이 이게 리버스가 되는 거죠. 반대 방향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리루트 스켈톤 이용해서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바꿔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넥트 디스커넥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를 그 자르고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자, 자른다는 건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페어런티를 페어런팅 하지 안 된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디스커넥트 자, 스케트 가서 자, 디스커넥트를 해볼게요. 디스커넥트 조인트를 하면 어때요? 자, 원래 없던 조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조인트 갖고 있는 관절을 그때 유지하면서 디스커넥트를 하는 거고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 언페어런트를 해주면 어때요? 페어런트가 끊어졌기 때문에 선택한 것과 상위 노드의 그 중간에 본이 없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페어런트 하시면 연결 관계가 아예 해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디스커넥트를 이용을 하시면 선택한 조인트에 조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부 구조를 재생산을 해주고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결하실 때는 얘를 여기다가 P 눌러서 페어런트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어런트, 언페어런트 이용하셔서 조인트를 연결하시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 조인트의 기능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조인트를 생성하고 제거하고 하이라키를 바꿔주시고 연결하고 떼내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 오리엔트 얘가 갖고 있는 로컬 축 정리하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 캐릭터 셋업 하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자, 이번에는 IK에 대해서 해볼 건데 스켈레톤에 보시면 자, 조인트가 있고 IK가 있는데 일단 조인트 먼저 한번 드로잉 해볼게요. 조인트 시스템을 FK, Forward Kinematic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팔이 얘를 움직일 때 구조적으로 어깨가 움직이면 어때요? 팔꿈치 그 암이라고 하는 팔의 하부 구조가 어때요? 다 따라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엘보우가 움직이면 그 하부 구조가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하이라키 구조 그대로 움직임의 어떤 그 조절자가 기능을 하게끔 상위 애가 움직이면 하부 구조가 따라 움직이게끔 해놓은 게 FK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Forward Kinematic. 이런 조인트 자체 구조대로 역학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FK라고 하고요. IK 시스템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 의지상은 어때요? 어깨를 움직여서 물건을 짚지 않고 어때요? 손이 가서 그 물건을 짚죠.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그럼 어때요? 손은 어깨보다 하부 구조에 있는데 손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래쪽이 움직였을 때 상위 구조가 따라가는 구조를 그걸 IK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 기본 베이스가 하부에서 움직이게 할 거냐 상부에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FK하고 IK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볼 거는 이제 FK예요. 조인트 자체가 조인트 자체가 FK이기 때문에 IK를 해볼 건데, IK 핸들이죠. Create IK 핸들. 자, 옵션을 보시면 그 RP 타입하고 SC 타입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생성하는 거는 Create IK 핸들 툴을 실행을 하시고요. 내가 IK로 구속을 하고 싶은 그 맨 위쪽 상위 조인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핸들로 사용할 하부 조인트를 맨 나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IK 핸들이 생성이 되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축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조절자 핸들이 있어요. 이 핸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부에 생긴 이 핸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움직이니까 어때요? 얘가 구조상으로는 어때요? 맨 말단인데 말단 녀석이 움직이니까 어때요? 팔 전체가 움직이게 되죠. 이런 거를 IK 인버스 키네마틱이라고 해요. 자, 조인트를 좀 여러 개 연결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로 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상관없으니까. 자, IK 핸들 툴 먼저 하시고, 자, 상위에서 하부예요. 내가 그 컨트롤 하고 싶은 구간을 상위 조인트 선택을 하시고 하위 조인트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IK 핸들 선택하시고 움직이시면 어때요? 이 사이에 있는 조인트를 하부 구조에서 전부 다 움직이게끔 처리를 해주죠. 주로 다리하고 팔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버스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맞게끔 구조를 역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K는. 그래서 조인트를 그 하이라키의 반대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이 I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상위에 있는 조인트가 무빙을 하면 IK는 스냅핑이 걸려 있어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 구조에. 그래서 그 조인트 구조에 포함이 되어 있고, IK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부위 구조만 별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런 IK 구조가 있고, 자,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 잘 하세요. 하나만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리깅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자, IK, 자, 조인트를 이렇게 제가 살짝 꺾일 방향성을 주고 하나 세팅을 했고요. 조인트를 직선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꺾임이 있는 녀석 하고, 자, IK 핸들을 상에서 하부 실행 하나 해주고요. 다시 IK 핸들 상에서 하부 실행해줬어요. 자, 조인트가 미리 꺾여 있는 부위가 있는 녀석은 어때요? 무조건 100% 그 방향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꺾임이 없이 직선 구간은 어때요?
어디로 꺾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자, 내가 너는 이 방향으로 꺾였으면 좋겠어 라고 조인트를 일정 방향으로 방향만 알 수 있게끔 꺾은 다음에 크레이트 IK 핸들 밑에 보시면 set preferred angle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앵글 어느 축으로 너는 이게 이 조인트가 그 꺾이기를 선호하니? 라고 그 선호하는 앵글을 셋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셋을 해주시고 원래 로테이션 축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제가 그릴 때 좀 휘어 있었나 봐요. 얘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인트 자 해주시고 다시 핸들 잡고 자 프리퍼드 앵글 해주시고 보여주시면 어때요? 제가 꺾었던 방향으로 어때요? 회전이 되죠? 지금 앞쪽으로 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선호한 방향이 있으면 아이키에서 꺾여야 될 방향축으로 set preferred 앵글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모델링 하셨을 때 무릎을 어쨌든 일자로 세팅을 해야 되거나 뭐 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조인트 자체를 일자로 세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휘어야 될 방향을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꺾이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싱글 체인하고 로테이트 플레인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IK 핸들이 요거를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조인트를 다시 한번 드로잉을 하고요. 자, 두 개 똑같은 조인트를 복사를 해 놓고 하나를 싱글 체인으로 하나를 RP 타입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싱글 체인은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 관계를 내가 꺾이는 앵글 자체로만 그냥 꺾여주는 거고요. RP 타임 보시면 위쪽에 그죠? 이런 원형의 플레임판에 화살 표시가 있게끔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 IK의 옵션 중에 트위스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때요? IK가 잡혀있는 이 축 방향 있죠? IK를 축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로테이션해서 조인트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팔꿈치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팔을 접고 이렇게 옆구리를 툭툭툭 치거나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식으로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IK 관계에 접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세팅되어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될 때 필요한 게 이 로테이션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IK 구간을 컨트롤할 때는 싱글 체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플레인판처럼 로테이션 시키고 싶을 때는 RP 타입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IK 시스템 관련 설명이었어요.